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가요. 종암동 SK뷰 2차 아파트인데요. 24평요. 네. 매도 시기를 알고 싶고요. 네. 예. 그걸 만약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청량리 뒤 네. 전에 전농 SK 24평 아파트 네. 매수 문의 드리는 건데, 이거 아파트와 석계 그랑빌 아파트 24평 매수 문의. 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다른 곳도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그 매도 시기와 예. 네, 알겠습니다. 종암동에 있는 SK뷰 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리고 매도 추후에 시기. 네, 전농동의 시기는 언제가 좋고, 또 전농동의 SK 아파트를 둘 중에 이제 SK뷰 아파트를 매수할까 말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고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공교롭게도 또 검토하신 분이 또 거기도 SK인가 봐요. 네네. 네. 거기는 그 전농뉴타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기존에 입주한 단지. 네네. 네, 그리고 한 곳은 그 석계 그랑빌은 그 석계역에 바로 붙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곳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곳으로 가도 무리 없이 그냥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건가요? 예. 아니면은 네. 종암동 SK뷰 2차 아파트 매도 시기를 알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8년이요. 8년 정도 거주하셨고. 자, 그럼 지난 8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자, 시장이 가장 침체될 때와 지금 가장 활성화됐을 때 두 개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죠? 네네. 그죠? 지난 8년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종암동의 SK가 실질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좋았던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크게는 크게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강한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좀 이제 안정적인 주거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곳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런 곳이 언제 가격이 잘 이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 주냐면,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에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화랑기 있잖아요. 네. 예, 화랑기 때 가격 상승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거 처분하는 시기는 언제겠어요? 가격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 처분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익을 그만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네. 처분 시기로는 지금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이런 거죠. 내가 이거를 처분하고 옮기는 곳이 이거를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더 보유했을 때, 예를 들자면 이걸 더 보유했을 때 1억이 더 올랐는데 내가 갈아타는 곳으로 갔더니 여기는 1.5억에서 2억이 올랐다. 그럼 내가 갈아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으로 갈아타야겠어요?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곳. 그죠? 네. 그럼 부동산에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부동산에 있어서. 아무래도 입지적인 장점이 조금 더 좋아야겠죠. 네. 그러면 부동산에서 입지적 장점이라면 가장 우리가 뭘 생각해 보겠어요? 교통적인 입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 부동산을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부동산의 미래가치 상승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받는 수혜는 두 가지의 수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느 곳이 더 크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용뉴타운과 바로 붙어있는 SK, 그리고 석계 역세권에 있는 그랑빌,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자, 교통 요건이 어떤 게 더 좋아요? 석계. 석계가 좋죠. 자, 석계. 자, 그럼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중심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은 아무래도 전농동이 조금 더 좋아요. 그죠? 네. 예, 이거는 전농동이 좋고. 그럼 마지막 개발 호재인데, 자, 개발 호재와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석계. 석계, 그렇죠. 왜냐하면 석계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고,
또 이 그랑빌 뒤쪽으로 지금 3개 단지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답 나왔네요. 그러면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가 좋은 게 어디예요? 석계 그랑빌이 석계.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SK를 처분하시고 2곳 중에 가실 때는 석계 그랑빌로 가시고, 만약에 자금이 조금 되신다라면 석계 그랑빌도 좋지만 이 주변에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형성되면서 새 아파트로 조성되는 곳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면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장인뉴타운 있잖아요. 네. 이 일대선 장인뉴타운이 가장 그 고급지고 대단지로 바뀌는 뉴타운 중에 한 곳이니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자금의 계획을 딱 수립한 이후에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정리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물건을 고르실 때 3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교통적인 입지, 그리고 업무타운과의 전문성, 접근성, 그리고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미래가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지에 대한 거였는데요. 석계 그랑빌 아파트가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금이 여력이 되신다면 주변의 신규 아파트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면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저는 황학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투룸 오피스텔을 네. 좀 앞으로 전망이랑 매도 시점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황학동 제2 위듬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느 네네. 지역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황학동 주방 사거리 그쪽인가 그러는데. 이에 대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 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이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학동 네네. 주방거리 쪽에 지금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네네. 구입은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요. 작년 이맘때쯤에 네. 새 거를 구입하신 거예요? 네네. 네네. 새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결국은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의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이 지역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럼 간단합니다. 이걸 보유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서울 도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를 볼게요. 서울 도심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뭐예요? 뭐가 있어요? 노후화가 심하다는 거, 그죠? 네. 그 두 번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이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죠? 네, 이 도심의 특징이 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내가 구입한 주방거리 일대의 입지를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규 오피스텔을 구입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주방거리가 신당역하고 접근성이 약간은 조금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변의 여건이 주방거리 여기가 좀 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이 조금 이것도 노후도가 좀 많이 돼 있어요. 노후도가 많이 돼 있고 환경이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도심 특성과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잘 맞아 떨어지는 거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심의 상업지역 개발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개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장기적인 오랜 계획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새 거를 구입하셨으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자, 최근에 서울에서 주택 가격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네.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급할 지금 땅이 없다라는 게 또 문제점이 부각돼요. 그러면서 어떤 지금 대안이 자꾸 나오고 있냐면 서울 도심에 있는 상업지 중에서 이미 상업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업지에 어떠한 시설을 늘리자 주거시설을 늘려서 조금 더 쾌적성을 갖춘 주거지로 개선을 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황학동의 주방 거리는 현재처럼 이렇게 낡고 노후된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나한테 조금 더 좋은 미래 가치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지역적 특성과 정책적 특성이 절묘하게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최소한 5년 이상 장기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를 해라고요? 이제 작년에 구입하신 건데요, 뭘.
당연히 5년 이상 보유하셔야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추후에 좀 더 개인 상담 자세히 받아보고 싶으시면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02-2638-3948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8님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동 쪽으로 다세대 주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또 매입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그 뒤에 부분부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개인적인 보유주택 수 또 향후 계획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은요. 어쨌거나 혜택이 있는 것은 내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뭐 지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축소를 한다라는 것이 아예 폐지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내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일단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초의 강남에 지금 1억 5천 정도로 다세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서초에서 강남까지 이루는 지금 2호선 라인을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호선 그러면 사실은 강남의 중심이죠. 왜? 테헤란로가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근데 한동안 9호선의 그 전세 역전이 상했었죠. 왜냐하면 9호선 개통하면서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즉 개발 사업이 어떤 정책적인 개발 사업이 아니고 주변의 낡은 건물들이 고층 빌딩화 돼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중심권을 중심의 힘을 잃었었다라면은 이제는 다시 강남에서 2호선 라인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초역부터 삼성역 중간에 총 해봐야 6개밖에 안 되는 거 역이요. 이 역에서는 한정부지라는 대형 개발이 앞두고 있고요. 롯데와 그 코롱이라는 대형 개발 호재가 다 2호선을 중심으로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어마어마한 업무탕이 조성되면서 어마어마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비아파트인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기존 대비 아파트 가격 상승률 대비 너무나 지금 정체돼 있었던 가격 다세대이기 때문에 가격 격차가 기존에는 10이라는 가격 격차를 만약에 보였었다면 지금은 20 정도의 상당히 높은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지난 시절에 우리가 지난 30년간의 부동산 데이터를 쭉 놓고 보시게 되면은 항상 선도하는 상품이 있고 후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아파트가 오히려 후행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아파트가 선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면서 간격이 넓어지면 반드시 간격을 좁혔다가 다시 또 넓혀졌다가 좁혔다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선택도 잘 하셨고 강남이라는 선택도 잘 하셨고 강남에서 내가 어차피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를 고집하신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지금 쫓아가는 시기에 도달한 다세대 쫓아가는 시장을 지금 형성하게 될 다세대를 선택하셨다는 것도 아주 잘 선택하셨고 그중에서도 2호선 라인을 선택하셨다는 것도 아주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것인지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방송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추가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좀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동주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서 개인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문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742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5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성수동 재개발지구 1지구에 투자할까 고민인데요. 이에 대한 고민 해결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지역은 한강변에서 고층 개발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죠. 당연히 미래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5억 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 접근하기는 물건을 찾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개발이나 사업이라는 것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금 규모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들어가시고 너무 지나치게 무리한 자금을 동원을 해야 된다면요. 5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각적인 면에서 함께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바로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위례 신도시 부영아파트 34평. 네.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김포 장기동 네. 호반베르동 25평 그것도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물건 다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례 신도시에 있는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한강 신도시의 호반 베르디움 이 물건도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두 물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개 다 지금 한 곳은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아, 어디에 위례 신도시예요? 네. 아, 위례 신도시는 계속 거주하고 좀 장기적으로 가세요. 네. 왜냐하면 그 신도시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네. 도시가 생성이 되잖아요. 네. 위례 신도시는 지금 생성 단계잖아요. 네네. 그럼 도시가 생성이 되면 그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숙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쇠퇴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기준은 우리나라 재건축 그 연한이 30년이잖아요, 현행은요, 그죠? 네. 이 성숙이 마지막 단계가 30년 되는 해예요. 네. 근데 위례 신도시는 이제 생성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성장 단계에 진입하는 게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있으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4만 5천 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향후 여기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면서 가장 불편한 것도 해소될 예정이고 성장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보유하세요, 그냥. 네네. 네, 보유하시고 아까 그 한강 호반베르디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몇 년도에 입주한 거예요? 거기 지금 입주한 지 한 6년 됐어요. 6년 됐고 네. 이게 지금 김포 도시철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7, 8분 거리라고 7, 8분 하더라고요. 거리? 이거 네네. 이렇게 할게요. 우리 한강 신도시가 네. 좋은 신도시는 맞는데 네. 너무 그 자족 기능이 약간 떨어져요, 조금. 네네. 물론 뭐 시내폴리스란 자족 기능 형성이 있는데 시내폴리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는 풍무동하고 고촌 일대가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여기가 지금 공급량이 3만 세대 이상이잖아요. 한 4만 세대 이상이잖아요, 여기도요. 네. 근데 아래쪽 검단에서 한 7만 세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도시철도 개통이 내년이잖아요. 네. 내년에 개통 오지 않고 이거 빠져나올게요. 네. 아시겠죠? 내년에 개통 되고 나서요? 개통 앞두고. 앞두고? 네, 개통 앞두고 빠져나와서 그 같은 자금으로 움직이실 거, 김포내에서 움직이실 거라면은 풍무나 고촌 쪽으로 들어오시고 아니면 그냥 서울 쪽으로 자금을 옮기세요.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02-2638-394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저기 도봉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아,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거주 중이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봉동 항신아파트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어떨지 대표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네. 입지적으로 도봉동 한신 아파트면은 일단 입지적인 장점은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 치료선하고 국철, 뭐, 더블 역세권이고, 또 단지에 네. 초등학교도 붙어 있고, 고등학교도 붙어 있고, 옆으로 네. 또 중랑천도 흐르고 있고, 네. 거기다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말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숲세권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학세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사실 이 아파트 단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입지적인 장점에서는. 그죠? 네.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해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좋은 건데 이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왜 가격이 저렴할까? 여기서 문제점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이거는 뭐냐면 가성비는 좋다. 즉 낮은 가격 주거비로 거주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외부에서 실거주자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네. 이거를 임대 놓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것이 가수요가 안 붙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려면 실수요자만 붙어서는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실수요 네. 플러스 일정한 투자 수요도 조금 붙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 수요자들이 붙기에는 이곳에 와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걸 보기보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이런 것들을 갖춘,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만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처분하시는 거냐면 지금처럼 가격이 화랑새일 때는 내가 이거를 처분하고 싶으면 잘 팔려요. 그죠? 네. 근데 보합시장만 가도 이게 잘 안 팔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이 좀 올랐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가 실거주 중심이어도 조건 자체가 좋으니까. 그죠? 네. 조금 더 우리 내려오시죠. 처분하실 수 있으면 처분하셔가지고 네. 가격을 너무 또 큰 비용을 보태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네. 최소한 지역 내에서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냐면 창동상계 있잖아요. 그죠? 네. 그쪽까지만 조금 내려오세요. 아, 그래야 그렇군요. 다음에 네. 한번 시장이 정체됐다가 크게 또 변동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중심 쪽으로 붙어서 중심을 쫓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